여기서 뒤에 조심. 사진 찍으실 거예요? 여기서 인사하세요. 여기서 인사. 여유 있게 더. 한 명씩 서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찍어볼까요? 자, 이제 여기로 좀 나올게요. 네, 오케이. 네. 못 산다. 나는 국내 가는 데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 이거 홍보 선생님이라고 어디 갔어? 집이 있다고 나온다고. 철저히 꼭좀 놔주세요. 아직 여기 아니야. 이쪽. 네. 뒤로. 여기 안에 들어가셔도 돼요. 너무 들어가시네. 아, 뺄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들어오시면 안 돼요. 못 들어가세요. 너무 붙지 마세요. 흔들려요. 네. 마이크 스피커 있죠?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없이 갑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이재명이 간다. 기자회견의 사연을 맡은 용산구의 한필광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제 마이크 통 안에 있습니다. 네, 박태호 의원님 그리고 정명훈 백성을 대통령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박태호 의원과 함께 용산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마이크가 안 나와? 네, 우리 용산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정상했죠? 아까 이어지긴 했죠? 기자분께서 새 후보의 5.18 물어봤는데 제가 그 친일 발언으로 잘못 알아듣고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 후보가 친일 발언한 일은 없는 거죠?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들어서 5.18 발언을 친일 발언을 착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었습니다. 잘못 알아듣고 국정인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것을 드리십니다. 잘못하는 건 제 잘못이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시장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아까 못다한 말씀을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총선. 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명확하게 심판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호주 현장 단독 입수 심판을 하는 썸네일 방법, 심판의 대상, 심판의 이유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영상은 직접 얘기하신 거라서 대통령실이 있는 그 행정구역이고요. 굳이 이거는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이렇게 영상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지는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곳이 저번 선거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했고 아쉽게도 이 방송국에서 160표, 890표라고 아주 특이하는 소위 정말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다시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후보를 공천한 입장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인 영역 또는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들조차도 정치인이 아닐 때 하는 이야기들조차도 그래서 선거에서는 정치에서는 검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인이 아닐 때 했던 이야기, 예를 들면 예찬인가 하는 정예찬 그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 썼던 표현들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뭐 저런 사람이 나를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것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네. 최상준 사건과 관련된 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무책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채 양명주 얘기를 자주 안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 정말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 정권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노력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일들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죠. 최상병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문제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제대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은 총체적인 국정 문란 행위입니다. 기자들한테는 바로 들어가나 봐요? 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이번 총선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 책임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의 민주 지금 저희 영상 올린 거 제목이랑 썸네일 수정해달라고 올려놨습니다. 텔레그램 확인하세요. 이게 저희들의 네. 생각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정말로 많은 측면에서 이 정권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서로서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날, 그것이 바로 이번 4월 10일 총선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국민 승리에, 국민 심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옆에서 자꾸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기자회견은 이대로 마치고 마이크 없이 한 말씀 드리고 마이크 없이 한 말씀 안 됩니다.
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민당 동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태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후보 경의선 철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길이 바뀌었죠. 숲속에 도시의 숲속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아니지만 저쪽 노원구에 가면 경춘선이 있습니다. 역시 숲길도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 국가와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저 강태웅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당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1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고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 이후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부에 학교를 지켜달라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좀 지켜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오니까 새삼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다지게 되네요. 그 마음은 이 강태웅 후보님도 마찬가지이시고 김건희 게이트, 또 해병대원 참사, 이태원 참사를 겪으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정부의 행정 무능으로 벌어진 이 숱한 참사들, 행정 전문가이신 강태웅 후보님이 이곳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셨었더라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심판합시다. 저희 4월 10일 심판의 날 더불어민주연합도 한 의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에 땀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십시오. 저는 요새 밥을 안 먹습니다. 빵만 먹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은 무슨 날?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이 그거 제대로 지금 국정을 했어요. 우리가 냈다. 원하는 그 4월 10일은 뭐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찍으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권력을 맡길 때 그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맞죠?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업수히 여기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력조차도 군사 정권조차도 공정한 척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척 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척 했습니다. 국민이 지적하면 받아들이는 척 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할지라도. 그러나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가 한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 태도.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정권. 맞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자.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권력을 연장하고 싶고,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고, 권력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고 싶어집니다. 국민들이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가짜 정보로 현혹하면은 마구 조정되는 어리석은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해왔고 위기를 이겨내는 주체로서 역할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그 무서운 정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전 세계사에 없는 우혈혁명을,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 정보에 노래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정치인들은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보지만 국민은 이렇게 귀와 이렇게 눈,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언제나 자신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이 현명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불만한다. 당신들의 이 교만하고 오만한 폭정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저들의 이 만행과 독선과 이 국정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